예, 오늘 원비 토크 주제는 펜션 매니지먼트. 사실 퇴직연금 관리인데요. 네, 그럼 원비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새로 입사하신 분들도 많고 퇴직금을 이제 수령하게 되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퇴직연금을 손을 안 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짧게는 20년, 뭐 길게는 30년, 40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일하면서 나중에 이제 돈 걱정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 또한 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산업공상의 나라든지 이 돈에 관해서는 좀 너무 터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네. 퇴직연금 관련해서 거창한 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돈을 모으는 방식, 자산 증식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하고 예금하고 주식이 있어요. 뭐 그 중에 뭐 부동산은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예금은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주식은 또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재테크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 퇴직연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퇴직연금 종류에는 DB형, DC형, 뭐 IRP형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DC형만 해당이 되니까 DC형 관련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DC형은 뭐 다들 받아보셨겠지만 매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월 일정 금액이 이제 입금이 되고요. 그 돈을 저희가 각자 개인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퇴직연금 시작하면은 저희가 뭘 사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동안의 통계를 그냥 한번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편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자리를 가질까요? 네. 우선 처음에 나온 게 S&P 500입니다. 미국 주식이죠.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잃었다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요즘도 사실 열풍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가져왔을 때 여기서 돈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한때 이제 10년 전에 굉장히 핫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 바람이 불고 다들 중국 펀드 들어서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요맘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한국 시장입니다. 네. 한국 시장에서 돈 벌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는 돈 벌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놓고 보면은 여기도 사실은 돈을 잃기 힘들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여기 이렇게 힘든 구간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구간도 있었지만 변동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죠. 반대로 이제 일본은 한때 좋았지만 고점을 아직 찾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딱 봤을 때도 사실 미국이 좋아 보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전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는 사실 참은 아니에요. 하지만 골라 본다면은 한국 아니면 미국이 좋아 보이네요. 사실 중국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S&P를 10년간 납입을 했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기간은 2010년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돼서 5,000달러가 이제 초기 금액이고 매월 400달러씩 납입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는가. 원금은 52,6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13만 1,450이죠. 대략 2배하고 120% 정도 수익이 나네요. 기록을 잠깐 보면은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년에 32%가 그리고 가장 떨어졌을 때가 마이너스 4.5%예요. 주식 뭐 반토막 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제일 안 좋았을 때가 마이너스 20%였네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2.64%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사실 중국을 나눠서 놓고 있긴 한데 중국에서 가장 이제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할까요? 한 이쯤에서 투자한 사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갔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대략적인 수익은 7.68%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간은 조금 늘렸습니다. 12년입니다. 아까는 10년이었고 12년인데 연평균 수익률은 7.68%예요. 대략 중국 성장률하고 대충 비슷하죠.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는 화끈합니다. 72%. 아마 여기 이쯤에 샀으니까 처음에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 안 좋았을 때는 이제 연중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데 대략 여기서 한 회복까지는 계속 납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3년 정도 걸렸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68%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퇴직연금은 저희가 단기로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사든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납입만 한다면. 심지어 뭐 한국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펀드를 투자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쪽을 할 텐데 이게 너무 편향된 것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부분 상향을 하고,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반토막이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략 이때만 넣었어도 꽤 많이 올랐죠. 이때 2,500. 그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쯤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내지는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네. 장기 적립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평균적으로 가장 운이 나쁜 케이스하고, 그러니까 매달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싸게 산 사람,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을 2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은 큰 차이 안 나요. 한 3, 4% 차이 나던가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실 때는 조금 편향되긴 하지만 저라면 S&P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만 보셔도 뭘 사야 되는지는 사실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퇴직연금을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S&P 500에 해당하는 이런 펀드들은 어떻게 고르는가, 그 내용들입니다. 제가 S&P 지수 추종하는 펀드를 찾아봤는데요, 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 내용을 보면은 잘 모르시죠. 이게 봐도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제가 처음 찾은 거는 이제 미래셋 인덱스로, 이제 요거는 S&P 500 추종이고 여기도 S&P 500 추종입니다. 그 뒤쪽에 이제 UH가 붙어 있죠. 그리고 계속 보이는 게 CPE 이런 걸 겁니다. UH는 사실 언헤지 해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추종이어도 이쪽이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년 동안은 이쪽이 좋긴 좋았네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더 감안할 게 있습니다. 아까 CPE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펀드에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주식 계좌로 펀드를 구매할 수 있는 거고, CP, 펜션이 붙은 것들은 이제 퇴직연금용입니다. 거기에도 P2E 그리고 P2가 있죠. 그 E가 온라인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증권사에 직접 찾아가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총 보수가 있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0.6%, 0.66%의 보수가 들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0.47이 듭니다. 같은 걸 산다고 하면은 저희는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니까 온라인으로 사는 게 맞겠죠. 여기에는 사실 이제 운영보수하고 뭐 살 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은 같은 걸 넣었을 때 0.690이에요. 보수가 좀 더 세네요. 여기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은 뭐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다른 거 온라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펀드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그것들이 네이버에 다 검색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찾을 때 뭐 참고하시고요. 사실 펀드를 사는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은 ETF를 바로 살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파이가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우리 퇴직연금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요. 수익률은 거의 아까 그 펀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거의 똑같이 나올 건데 보수가 이쪽이 좀 차원이 달라요. 많이 싸죠. 수익률이 단 몇 %라도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단점은 요거는 자동으로 납입이 안 돼요. 월간. 그래서 매월 자기가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요쪽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찾다가 알았어요. 요 두 개가 요번에 8월에 나왔다는 걸.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갈아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퇴직연금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진국이나 저희 나라 연금 체계는 3단계 보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뭐 다들 넣고 계시고 퇴직연금도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 다 넣을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수령 금액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150 내외? 200은 안 됐던 거. 말 그대로 기초생활, 그냥 살 수만 있게 만들어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저희가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할 얘기는 이제 개인연금 관련인데요. 이게 이름이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요. 자기는 연금이 너무 싫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다 마이너스다,
이거는 좋은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연금 저축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지는 연금 보험. 이 연금 저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축 뭐 말 그대로 은행 가서 드는 거고요. 보험은 보험사에 가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는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하면은 연금 펀드가 돼요. 근데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죠. 뭐 1.2%, 2%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확 손실은 나지 않고. 그다음 보험 이게 제일 함정 카드인데요. 이거는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납입하고 10년 뒤에나 플러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차감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 사실 아까 S&P 500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게 이제 10% 내외인데 사업비가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 펀드를 사실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요. 은행을 가서 연금 펀드 들겠다. 연금 저축을 들고 와서 신탁이죠. 저축을 들고 와서 자기는 연금 펀드 들었다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입했나를 확인해 보시고요. 되도록 펀드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 저축 펀드의 개요를 잠깐 제일 중요한 거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금이 환급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400만 원을 입금을 하게 되면은 연말정산 때 54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4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 수 있고 개인연금에서 투자하면은 454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세금 체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5,500만 원 이상의 그냥 13.2%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배당이 있잖아요. 그 배당이 나오는 거를 또 면세를 해줍니다. 연금 개시 때까지. 단 이제 조건이 있는데 최소 5년 유지해야 되고 중간에 집을 산다거나 그럴 때 인출을 하죠. 그때 16.5%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 10년 이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55세, 65세, 75세 정도인데요. 3.3%를 받으려면 80세 때인가요? 그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5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좋거든요. 아까 그 미국 S&P 500의 그 성장률을 이제 보셨는데 요게 퍼포먼스입니다. 대략 연간 여기가 10년간 해서 12.91이죠.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400만 원 매년 400만 원 입금을 하고 배당이 나오겠죠? 배당 소득세는 15.4%를 반영을 해서 5년 뒤에 남은 금액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물론 이때 해지하지는 않겠지만 2,500이 좀 안 되고 여기는 2,836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452만원? 453만원 정도가 매년 입금이 되고 여기는 400만원? 404만원이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개인연금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매월 일정 금액을 매월 입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편할 때 연말에 넣어도 되고 매월 나눠서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거의 10% 이상 사실 연세 금액만큼의 이득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13.5% 그 금액이 날 수밖에 없죠. 사실 거기다가 배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격차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납입 시에는 토탈 금액이 대략 2억이 좀 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2억 8천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20년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더 돌려보면은 나중에는 여기 있네요. 네, 3,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내 원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1억이 남아서 1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받으면 나머지 9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 9천만 원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게 명시된 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명시가 안 됐다 보니까 아마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할지 아니면은 아무런 이자도 안 주고 그냥 10년간 나눠서 줄지 10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길거든요. 못해도 50% 이상 날 수도 있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연금이 너무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마지막에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뭐 집을 산다거나 한 번에 찾을 때 세금을 다 빼고 여기는 250만 원만 그냥 뺐어요. 250만 원 면세 구간만 빼고 세금을 제외하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2억이 되고 여기는 2억 2,900이 되네요. 그래도 이제 개인연금이 이기죠. 이게 5년 정도 했을 때는 집니다. 16.5%를 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0년 뒤에서 30년까지 갈 때 이게 아직 사실 좀 딜레마가 있어요. 이 뒤쪽 금액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사실 400만 원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금액이 커졌을 때
아마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금액이 크다면은 사실 배당만 받아서 요 금액은 좀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배당만 받아서 그 일정 부분 충당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확정했을 때 약간 좀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결론을 내려다가 못 냈어요.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그 돈을 모으는 방법에서는 뭔가 행동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은 안 팔아요. 떨어지면 안 팔죠.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년, 10년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연금, 절대 깰 수 없는 저런 계좌를 갖고 있다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손해본다기보다는 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뭐 돈을 입금하시거나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뭐 하시면은 좀 더 유복한 직장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